안녕하세요. 저희는 DB 드리핑 멘토링 동아리 부기 5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경제관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소년 금융사기 피해를 주제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인들도 당하기 쉬운 금융사기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조의 경제 전문가 김선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조의 송인준입니다. 저는 오늘 전문가님께 조언을 얻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경제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저도 제 조카가 경제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조언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줄지 몰라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해드리기 전에 인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청소년 경제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가계부 어플을 이용해서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서 용돈을 얻기도 하는 것 같네요. 네, 좋은 예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휴대폰 금융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비 습관을 관리하고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과 SNS를 활용해서 본인이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하기도 또 다른 물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금융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준님에게 다양한 청소년 경제 관리 방법 중에서 청소년 금융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용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된다고요? 네, 실제로 요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와 피해가 이렇게 큰지는 몰랐네요. 네, 소위 급전이라고 해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 앨범 등 용돈날이 멀어 당장 돈은 없지만 돈이 필요한 상황과 그 마음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이 원동력이 되는 여가 생활과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범죄가 일어나다니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제가 학생일 때는 금융범죄는 뉴스로만 접했던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리입금 범죄입니다. 대리입금이요?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리입금이란 쉽게 말해서 불법 보금 이사채인데요. 대리입금자가 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대신 돈을 입금해주고 추후 수고비와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시간당 지각비를 요구하는 등 연 2000%가 넘는 연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연 2000%요? 그렇게 높은 이자율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자 제한법에서는 10만원 미만의 개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 별도의 금리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모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주변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른의 입장에서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비,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가 더해져 순식간에 청소년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커져서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재 SNS상에서 대리입금과 관련된 홍보글을 접하기 쉽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에 문제의 심각성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입금을 거래할 때 신분증 사진,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를 받은 뒤 지각비를 내지 않으면 욕설이나 협박과 같은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돈을 빌렸던 일이 커져서 청소년들이 대처하기 힘들어지고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대리입금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떻게 대리입금을 접하게 되었나요? 트위터에서 유행처럼 대리입금글이 많이 올라와서 대리입금을 알게 됐고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대리입금을 하게 됐어요.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급해서 지각비를 내야 했는데 1시간에 2,000원씩이에요. 처음에는 2만원, 그 다음에는 4만원, 나중에는 10만원. 금액도 커지고 밀린 금액도 늘어났어요.
돈을 빌릴 때 이름, 학교, 전화번호, 주민번호, 제 얼굴 사진까지 달라고 해서 줬었는데 수고비 금액이 커서 돈을 갚는 게 늦어지니까 계속 추심 전화도 오고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받았어요. 혹시나 친구랑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성인들도 대처하기 힘든 상황일 텐데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군요. 그렇다면 대리입금 피해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대리입금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고 나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리입금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분 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예방정보, 대처법과 관련된 가정통신문 제공,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 영상 등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는 청소년 경제관리 조언을 얻으려고 왔는데 제가 몰랐던 대리입금 범죄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준님과 함께 불법 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NS라는 접근성이 아주 높은 매체에서 대리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경제 관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대리입금 선고에 현혹되지 않고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